자, 2학년 장비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내신할 때 우리 요렇게 이제 몇 개 필요한 작품들이나 개별적으로 좀 보기 어려운 요소나 가끔 요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찍어 놓을 테니까 보고 확인하시고요. 예, 뭐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라지지 마시고 정규석 같이 들으면서 해보겠습니다. 문학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우는 요소가 좀 필요한데 선생님 문맥은요 라고 하는데 문맥은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수업 중에 강조하신 쌤들이 강조하신 부분 혹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용어가 왜 쓰였어 하는 부분들 존재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요소들 여러분들 조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강조점에서 제가 주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점검할 거 외울 거 조금 체크해 볼게요. 자, 일단 장비 첫 번째 김수영의 사랑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사랑이란 게 보통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한 요소다.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그래서 맨 처음 나오는 게 어떤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배웠다. 너로 해서 불변성, 항상성.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는 표현 방법, 도치법이 잘 나옵니다. 너로 해서 사랑을 배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치법 나오고 그러나 체크하시면 무조건 보실 게 시에서 역접 표지 나오면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상 전환 보시고요. 그런데 불변이 아니라는 거죠. 너의 얼굴은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났다. 네가 변하지 않는다 했는데 뭔가 좀 변했다. 너의 얼굴은 그만큼 뭐하다. 불안해 보인다. 내가 보기에.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이런 겁니다. 너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둠에서 불빛으로 변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네가 잠깐 꺼졌다가 살아났다. 뭔가 변한 것 같다. 그럼 내가 뭐 하기 시작한다. 우리 자기가 왜 그러지 하고 불안하기 시작한다. 즉 사랑이란 건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에 작은 이유로 인해 변할 수 있다.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개처럼 금이 간 너의 얼굴은 너의 얼굴. 그래서 너의 얼굴 즉 사랑이 변했다는 의미고 이와 관련해서 암기 요소 나오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이거는 여기서 설명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혼돈과 불안을 동반하는 사랑의 역설이라고 했는데 혼돈 불안이라서 사랑의 역설이 아니라 변치 않고 안정적인 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이 혼돈과 불안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사랑의 역설이 되겠습니다. 외워 두셔야겠네요. 뭐다? 변치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변한다. 그래서 혼돈과 불안을 동반하는 사랑이고 변치 않는 사랑이 변하는 변치 않는 사랑. 이렇게 되니까 역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외우실 거 하나 주지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상적이다라는 의미고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의미가 추상적이니까 이에 대립되는 용어로 구체적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 특징들 보시고 화자가 깨달음을 얻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봉산탈춤 한번 볼게요. 요거는 조금 더 크게 가야겠네요. 장비 친구들이 좀 많을 거기 때문에 자, 사이즈를 좀 늘려 보겠습니다. 얍. 늘어라. 얍. 오케이. 자, 외워두시는데 이 부분 필요합니다. 봉산탈춤이 연희연행 공연한다 했는데 무대가 무슨 무대? 열린 무대. 그래서 나중에 외우실 게 재담 구조라 그래요. 맨 처음에 쉬라고 해서 집중을 시키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또 춤추고 노래가 끝나는 재담 구조 꼭 첫 번째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작품에서 나온 것은 양반 마당인데 과장 마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한 부분씩 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그 작품이 실현될 때마다 버전이 변하는 거예요. 애드립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관객과 뭐한다, 소통한다, 열린 무대다. 이런 거 보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누구의 기능이 중요한가? 말뚝이.
특히 말뚝이는 양반을 뭐하는 인물, 조롱하고 비판하는 인물이다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용 많이 점검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늘리면 좀 더 보이려나? 제 얼굴이 좀 덜 보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오케이. 자, 그래도 내 얼굴이 조금 나오는 게 내가 리얼리티가 좀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말뚝이었던 신분이 번거지를 잃은 형태로 나오고 양반 삼형제 복식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배층의 복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특징은 외양 묘사를 해서 인물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멍청해 보이고 비정상적이다. 신체를 가지고 놀리면 안 되지만 우스꽝스러운 외양을 주고 이를 통해서 인물을 희화시키는 거예요. 입이 얹청이 올라가 있고 바보처럼 서로 얼굴 때리고 히히 웃고 있다. 양반이라는 신분은 있지만 멍청한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맨 처음에 쉬 멈춥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자, 뭐 하는가? 언어 유희를 때려줍니다. 양반이냐 개다리 소반이냐, 즉 동음이어로 혹은 소리의 유사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동인고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가? 언어 유희 종류를 구별하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가 유사해서 말 바꾸는 거, 양반, 개다리, 소반 요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예를 들어 아예 소리가 똑같은데 뜻이 다른 거, 뭐를 봐야 되겠지? 좀 유치하지만 먹는 나물, 너 나물이라면 너는 나물 같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너는 나를 나무라느냐, 그런 의미. 그래서 소리가 똑같은데 뜻이 다른 것,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음절을 바꾼 거, 대표적인 거, 저기 그 춘향전에 나왔던 거 있죠.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인데 요거를 바꿔서 표현한 거,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혹시 학교에서 구별하시면 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조롱합니다. 어떻게? 어이구, 양반인데 개다리 소반이네 뭐요? 이라니까 얘가 좋은 말로 퉁쳐주죠. 그런데 얘들 머리가 멍청하니까 아이고 이 생원이라네 좋아서 대담 끝날 때 뭐합니까? 또다시 춤을 춥니다. 그 다음에 또 쉬 반주를 그치는데,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해서 외부 관객과 소통한다. 그래서 무대가 무슨 무대? 열린 무대 이렇게 되고요. 자, 계속 가보죠. 내용 쭈루룩 나오고 또 놀리는 내용 나옵니다. 이건 그대로 보시면 되고, 유사 발음으로 또 장난을 칩니다. 말뚝이 노세원님을 끌어다가 말뚝이님 내가 타고, 그래서 노생원님인데 노세원님이라고 또 갈구는데 뭐라고 이라니까 아이고 그게 아닙니다 이야기 나오고요. 뒤에 부분 또 보시면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여기가 집터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그 열린 무대 티가 나는 게 관객들에게 말을 걸다, 특정한 무대 장치가 없이 그냥 바닥에서 어떤 임기응변이나 행위 등으로 설정을 하다,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 장비 이 작품에서 이거 해설들의 특징을 보면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시 빼고 나면 과한 해석을 해놓은 해설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주로 점검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시험 치기 전에 교사용 지도서에 있는 평가 내용들은 따로 묶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양반들의 무식함을 나누는 거, 시놀이 나중에 파자놀이 돼 있는데 엄청 유치한 말들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이 몰락한 양반층 혹은 이 무식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양반층의 허세 보여주는 거고요.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놈들, 즉 뭐냐면 무식하고 신분만 있고 그런데
나쁜 짓은 합니다. 어떻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취발이 살짝 들어와 한편 구석에 돼 있는데 이놈 말투가 날았돈 노랑돈 잘라먹은 놈 잔등 같은 놈을 잡아들여라 라고 해서 상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래도 힘이 남아있는 게 양반이 전령을 주고 저놈 잡아라 이러면 빡큐 나 안 갈 거야가 아니라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양반의 권위는 살아있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거 하더라도 약간 법 비슷한 거나 행정적인 걸로 와 이러면 상황에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의미가 전령이 되고 취바리가 이거 보고 전령을 보니까 놀라서 이제 끌려오는 거죠. 그래서 말뚝이 취바리 엉덩이를 양반 코앞에 내밀게 하여 똥꼬에서 냄새가 나겠죠. 이놈이 피신을 하여 다니기 때문에 양치를 못하여서 그렇게 냄새가 납니다. 말도 안 되는데 조롱하는 겁니다. 그럼 이놈의 모가지를 뽑아서 밑구녕에다 박아 넣어라. 근데 요건 하나 외워주면 좋죠. 양반이 오버하는 건 있는데 폭력성 그냥 웃긴 거라고 생각했는데 폭력성의 의미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나오는 말뚝이 보면 애 삥 뜯으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체크할 거 시대의 부패상. 그래서 마지막에 춤추면서 끝납니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특징 보면 제담으로서의 특징 쉬 시작해서 노래하고 춤추고 끝난다. 그 다음에 말뚝의 역할 꾸준히 양반을 조롱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롱해서 화내다가 나중에 말뚝이가 은근 달래면 헤헤 웃고 끝난다. 이 제담 조롱 구조 생각해 보셔야 되고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 이미 망가지고 외양 묘사를 통해서 없어 보이고 무식함을 나타내지만 전령이라는 권위는 아직 가지고 있다. 양반으로서의 권위는 그런 거 보이고 양반층들이 가진 어떤 폭력성 그 다음에 욕심, 허세 이런 거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핵심 정리 부분 주르륵 보시는데 요 부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요건 보셔야 돼요. 서민층의 언어와 양반층의 언어가 함께 나타난다. 왜냐하면 만드는 건 주로 서민층에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오버하고 웃기는 건 재밌잖아요. 그럼 누구도 함께 즐겼다. 자기를 까는 거지만 양반층들도 어허 이러면서 즐겁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 언어, 양반들의 언어와 그리고 평민들의 약간 상스러운 언어들이 섞여 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이중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대하고 객석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공연 장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열린 무대, 열린 구조. 아까 나와 있었지만 소통하고 이렇게 꼬챙이 하나 들고 나무 짝대기 하나 들고 휙 두르니 거기가 공간이다 나타내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덕 선생전 보겠습니다. 주제는 동일합니다. 양반의 위선을 비판하고 허세와 체면치레를 까는 건데 이 예덕 선생전하고 봉선탈춤이 똑같은 특징이 풍자적입니다. 까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형식적 요소 보면 문답 형식이라 그랬는데 내용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선귤자가 있고 그 제자인 자목이 있는데 처음에 던집니다. 자목이. 요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스승님 왜 좀 수준이 낮고 그거한 어맹수하고 어울리십니까? 부끄러워서 치욕입니다. 스승님이 이러시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귤자가 웃으며 말한다 하는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테 뭐냐면 양반들이 허세를 부린다는 거예요. 문답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거기 앉아봐라. 벗에 대한 가르침을 내가 줄게. 어떤 사람이 속이 답답해서 자기 결함을 지적해달라고 했을 때 그런데 칭찬만 하면 없어 보이게 칭찬만 하지만 나에 대한 진짜 잘못을 이야기해줘라고 하는데 만약에 진짜 대놓고 까면 서로 나쁘고 욕하고 이렇게 되는데 교활하게 상대방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점 보듯이 예를 들어 점을 보러 갔는데 정확하고 분명하고 원리 원칙주의자인데 근데 마음은 약해서 또 사람 말은 잘 들어주고 그래서 평생 손해보고 맞아요 이러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좀 모범적인 상 그리고 좋은 느낌으로 말을 잘 긁어주면서 어떻게 하는가 물어본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매우 치사한 사람이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숨겨놓은 물건을 알아맞히는 듯이 슬그머니
장처라고 믿고 있는 그 점을 언급한다면 가운데를 긁는 데는 묘리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체면이 떨어지지 않게 몰래 아첨하듯이 해주는 거,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게 누구다? 자목이죠. 님 보이는 것만 이야기한다. 그러나 누구 선귤자가 생각하기에 예덕 선생은 내면이 차 있어서 그런 거 원하지 않고 실용적이고 실속 있고 혹은 필요한 거, 그래도 꼭 해야 될 때는 예의를 지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귤자가 조용히 깐 사람이 교원영색하는 사람, 즉 뭐다? 허세 있는 양반층들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목이 쌤 장사치한테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의리하고 도덕과 벗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 예덕 선생은 엄행수는 그냥 밥 먹을 때는 편하게 먹고 걸음도 편하게 걷고 어떤 성격을 나열하는데 매우 소탈하게 한다. 그리고 남들이 싫어하는 똥찌개를 지고 다니면서 모든 일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무실력행 안분지족 같은 거 고사성을 체크해 주십시오. 이러한 걸 하고 작물을 심을 때도 실용적인 걸 실어서 남들에게 도움이 준다. 그러나 이제 여기 가면 때가 되어 설이 되었을 때는 정확하게 예복을 입고 깔끔한 옷을 입고 예를 지며 인사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6페이지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선비가 좀 궁하다고 해서 궁기를 떨어도 수치스러운 노릇이요. 출세한 다음에 제 몸만 받들기에 급급해도 수치스러운 노릇이다. 그러나 엄행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고치면 지행이 합이란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벗으로 여길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덕 선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나와 있죠. 예와 덕을 갖추고 지와 행이 합일된 정말 선비의 모습이다. 그래서 뭐라 부르겠다? 예덕 선생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결국 누구다? 자목이고, 자목은 위선적인 인물, 당대 사대부가 가진 단점들,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네.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세 부분의 내용들, 기본 내용 꼭 점검하시고 반드시 보셔야 될 거 학습활동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주신 필기들 나중에 점검해서 그 중에 어느 부분들이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는가, 암기하셔야 되는가 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맥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이해하고 필수 배경지식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따로 좀 암기해야 하는 부분은 평가, 감정, 심리 등이 독특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문맥으로 파악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분들을 좀 암기하면서 정리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조교쌤들하고 꼭 잘 체크하시고요. 다음 주에 주중 혹은 주말에 수업 때 만나요. 빠이.